안녕하세요. 슬기롭게 육아하고 싶은 마음 아영입니다. 오늘은 애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착이란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제 가까운 사람과 갖는 그런 끈끈하고 강한 그런 정서적 유대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주 양육자가 엄마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엄마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마가 아니라 육아하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베이비시터, 요즘은 워낙 다양해졌잖아요. 그런 주 양육자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애착이 엄마와의 관계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주 양육자와 먼저 그런 관계를 맺는 거지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엄마라고, 주 양육자를 대표해서 엄마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양해를 해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애착의 민감기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초기 3년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민감기라고 하면 어떠한 이제 기능을 습득하기에 이제 잘 준비되어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감기 시기에 뭔가를 제시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있는데, 그런 시기를 민감기라고 해요. 그래서 애착은 태어났을 때부터 초기에, 이제 아이들이 뭐 만 2, 3세까지, 그때가 가장 잘 형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태어났을 때부터 3년, 이제 만 3세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애착을 형성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셰퍼와 에머스는 이렇게 또 이런 단계를 거쳤고, 말러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같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어났을 때부터 생후 6주까지는 비사회적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사회적인 자극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기죠. 뭔가 누가 날 돌봐주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러는 이때를 정상적 자폐 단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6주 이후부터 6, 7개월 정도까지는 비변별적 애착 단계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 아직도 아이들이 엄마라는 대상을 인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적인 자극을 분명히 좋아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다른 걸 보여줬을 때보다는 그래도 사람 얼굴을 보고 웃어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이때 또 아이들이 웃는 것도 또 사회적 미소를 보이게 되죠. 이전에는 베넷 웃음을 보였다면, 이제 이 시기부터는 조금 더 이제 사람을 보고 또 예쁨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웃는, 서로 상호적인 그런 웃음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말로는 공생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엄마와 아기가 자기가 떨어져 있다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와 같은 존재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생 단계라고 부르고요. 이 이후에 이제 7개월부터 9개월 정도쯤까지 특정인 애착 단계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엄마와 굉장히 끈끈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애착 단계, 생각하는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 껌딱지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낯선 사람을 보면 굉장히 경계를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엄마에게 굉장히 매달리고, 엄마와 이제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이런 시기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말러가 얘기하는 이제 분리개별화 단계예요. 사실 이 전까지는 엄마랑 같은 존재인 줄 알았다가 점점 엄마랑 내가 좀 다른 사람인가? 좀 뭔가 나를 돌봐주는 다른 누군가가 있나라는 걸 조금씩 느껴가면서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갈 시기거든요. 그래서 분화기예요. 그래서 분화기부터 이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게 되죠. 사실 걷는다는 거는 운동 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서적 발달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아이가 혼자서 엄마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시기예요. 물론 뭐 기어서도 갈 수 있지만, 걷는 건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좀 같은 높이에서 확실한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에 가장 이제 핵심인
사건인 거죠. 아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시기부터를 분리 개별화 단계의 연습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아이는 굉장히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고 전능감을 느끼고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신나서 막 돌아다니죠.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이제 다치기도 하고 그런 시기인데, 또 그러다가도 또 엄마를 좀 찾기는 하죠. 심리적 주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동차들이 막 다니다가 좀 이제 연료가 부족하면 와서 주유를 하듯이 아이들도 막 다른 데를 탐색하다가 가끔씩 와서 이제 뭐 엄마한테 좀 이렇게 에너지를 얻고 가는 심리적 주유를 하고 가는 그런 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신나서 탐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탐색을 아이들이 하고 신나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심하고 마음껏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엄마가 있는지는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엄마가 안전기지가 되어주긴 해야 하거든요.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마음껏 놀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리가 잘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엄마가 있는지 괜찮은지 확인을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다수인 애착 단계로도 넘어가거든요. 그럼 같이 이제 겹치죠. 이런 시기를 이제 불리는 이름이 다른 건데, 처음에 이제 엄마랑 끈끈이 엄마에게만 매달려서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그러고 보니 다른 사람들과도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뭐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과도 이제 애착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여러 사람과 맺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셰퍼의 그런 단계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말러가 얘기하는 이제 단계에서 이제 한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재접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서 막 엄마로부터 독립해서 마음껏 세상을 탐색했다 보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다니다 보니 막 다치기도 하고, 또 엄마가 안 된다고 통제하는 것도 있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엄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내가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아직까지 엄마로부터 따라다니고 아직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굉장히 같이 있는 양립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럽고 짜증스럽고 고집부리고 많이 힘들어하죠. 엄마들 막 18개월 욕 나오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이제 아이들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혼란스러워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오고 싶기도 하고, 불독립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시 엄마한테 와서, 위안을 얻었다가, 다시 또 떨어져 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매달렸다가 떨어졌다가, 엄마한테 매달렸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만 2세에서 3세 정도 되면 개성 공고화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이제 내적 대상 항상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이전까지는 엄마가 눈에 보이고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잘 응원을 해줘야만 이제 아이가 안심을 했다면, 이 내적 대상 항상성은 엄마가 내 옆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 게 이제 대상 항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와 떨어져 있어도, 뭐 다른 곳에 가 있어도, 다른 사람과 있어도 엄마가 꼭 옆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안심이 되고, 좀 잘 독립된 개체로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이제 분리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다른 존재임을 이제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분리가 돼서 이제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들 애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안전 애착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많이 중요한 건 맞죠. 많이 중요하죠. 이 시기에 이제 사람과 어떻게, 엄마와 애착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 나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뭐 사회성도 이제 뭐 영향을 미치고, 뭐 학습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중요하긴 하다만, 또 심리학에서 이 애착만큼이나 중요한 게 가소성과 탄력성이거든요.
다른 경험들을 또 하면서 이런 경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이도 각 자기의 회복력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힘도 또 아이에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또 이때가 민감기라고 해서 이 시기에 잘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인 거지, 이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애착을 형성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시기가 지난 아이를 두신 어머니들께서는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어느 시기에건 관계는 회복할 수 있어요. 예.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 엄마인지 누군지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점점 엄마인가,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서 엄마인 것 같은, 나랑 좀 뭔가 분리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엄마에게 매달리고, 또 엄마랑 이렇게 관계를 형성돼서 뭔가 끈끈함을 느낀, 애착을 느낀 다음에는 다른 여러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점점 독립을 해가면서 떨어져 나와서 세상을 탐색하기도 하고, 다시 엄마한테 매달렸다가 떨어졌다가 매달렸다 떨어졌다가 하다가 이제 뭐 떨어져 있어도 안심을 하게 되는 이런 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착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애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애착을 맺을 수 있는지, 안정 애착을 맺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